아침 먹을 시간도 없이 너무 바쁜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오늘 아침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빠르고 간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수훈의 포스트잇 라이브 아나운서 오수훈입니다. 반갑습니다. 11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을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선물 상한액,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개정안 찬성이 과반에 미치지 못하면서 시행령 개정안이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굴비나 김치, 양념, 한우 등의 2차 가공품도 10만 원 상향을 적용할지 함께 논의가 됐었습니다. 한우와 갈비 등의 육류, 또 꽃, 화분 제품 등의 선물용 소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농축수산업계의 청원이 꾸준히 이루어졌던 부분인데요. 청탁금지법 개정 자체에 반대하는 경향이 만만치 않았다고 전해졌습니다. 시행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이 법을 당장 개정해야 하느냐라는 의견에 만약에 선물 상한액을 10만 원으로 올렸을 때 과연 업계에 얼마만큼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시행령 개정안이 이렇게 부결이 되면서 내년 설 연휴에 농축수산업계가 실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이 정부의 계획도 틀어진 상황입니다. 또 함께 개정안에 포함됐던 이 공무원 경조사비 상한을 낮추는 안도 그대로 10만 원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종교활동비, 종교인이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받은 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종의 특수활동비를 인정해주는 셈이 아니냐,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더라도 반쪽짜리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획재정부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종교인 소득과세에 대비한 제도 보완 차원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종교활동비는요, 교단이나 종교단체가 규약으로 정하거나 종교단체 의결기구의 의결 승인을 받아서 결정이 됩니다. 개신교의 목회활동비, 또 천주교의 성무활동비, 불교의 수행지원비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세무조사에 관련해서 말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요, 종교단체 회계와 이 종교인 회계를 분리를 해서 종교활동에 관련한 단체 회계는 세무조사에서 제외가 됩니다. 문제는요, 종교단체가 종교활동비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모든 돈이 비과세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혜 논란과 함께 탈세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종교인 과세 방안에 대해서 종교계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과세 방침에 좀 부정적이었던 보수 기독교계와 불교계도요, 종교계가 요구했던 사안들이 대부분 많이 수용됐다면서 다행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요. 과연 다른 국민들이 이 종교인 과세를 해야 된다, 찬성을 했던 분들이 우려했던 그 사항들이 과연 우려로 또 나타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종교인에게 혹은 종교단체에게 왜 과세를 하지 않냐? 문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천주교의 경우는 종교인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부터 성실히 납세의 의무를 이수해 왔고요. 앞으로도
정부가 정한 과세에 대해서 성실히 잘 따르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전하면서 세 번째 이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언급을 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섬 아궁화산 분화로요. 발리 국제공항이 잠정 폐쇄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현재 6만 명가량의 여행객들의 발이 묶인 상태입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섬 아궁화산 위로 시커먼 화산재가 솟구쳐 올랐다고 합니다. 아궁화산 현재 위험 단계에 있습니다. 분화구의 용암이 차오르면서 입구 부분이 붉은 빛이 광측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발리 우무라라이 국제공항은요, 공항 운영을 일시 중단하고 6시간마다 상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재난당국 역시 대규모 분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앞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피해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지만요. 아궁산 인근의 롬복섬에 20명 정도가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외교부는요. 롬복공항이 폐쇄될 경우 인도네시아 당국과 협조해서 대체 이동수단을 마련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발리와 롬복섬 여행을 계획 중인 국민은 화산 분화 위험이 사라진 이후로 일정을 조율할 것을 당부한 상태입니다. 11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 여기까지입니다. 몇 주 전에요. 제 친구가 결혼을 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왜 결혼이냐. 신혼여행지를 발리로 잡았더라고요. 글쎄. 그래서 제가 발리 너무 위험해. 가지마.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여행사 패키지 때문에 수수료가 좀 많이 든다고 변경을 하면 그래서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가더라고요. 다행히 지금 이렇게 위험 단계에 와 있는 그 발리 지역에 제 친구가 가지는 않았으면 다행히 지금 이 시기는 피해서 다녀왔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행사 수수료가 좀 많이 까인다. 환불하면 안 된다. 그렇지만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굳고 다녀와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이 또 나름 결혼 시즌 성수기라고 하더라고요. 발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신혼여행지잖아요. 괜찮겠지 하고 다 끊어놓고 괜찮겠지. 우리 정도야 뭐. 근데 이런 간과하는 마음을 갖다가 정말 큰일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예방하는 게 사후에 치료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 전하면서 오늘 이슈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